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발표 순서가 되겠습니다. ESG 평가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장윤재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장윤재 박사입니다. 먼저 이 엄중한 시국에서도 시적절한 주제와 아주 좋은 발표자와 토론자분들로 구성된 이런 좋은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발표는 ESG 평가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방안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ESG 워싱 리스크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ESG 워싱 리스크란 실제 기업의 ESG 수준과는 상관없이 ESG 평가만을 잘 받는 그런 현상도 포함하여 일컫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상당 부분 ESG 평가 기관이 얼마나 어떻게 ESG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ESG 평가 기관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점점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해외에서 어떤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ESG 평가 기관의 시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비추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ESG 평가 기관 시장은 어떻고 그를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봤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평가 등급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비재무적인 요소를 투자 판단에 종합할 수 있고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ESG 평가 등급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재무적 요소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ESG 평가 등급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들을 미치게 되고요. 해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G 평가 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한 규제를 하는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OECD와 EC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에 관한 자율규제 기관인 IOS, CO 등이 이러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OECD는 2020년에 다음과 같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ESG 평가 기관들은 각자의 평가 기관들이 체계나 방법론, 그리고 ESG 지표,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가중치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평가 결과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ESG 투자를 의미 있게 하려면 이러한 평가 방법의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 비교 가능성, 그리고 재무적 중요성과의 연관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EC에서는 조금 더 설문을 통해서 좀 더 ESG 평가 기관의 현황을 좀 더 종합을 해서 문제점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ESG 평가 기관뿐만 아니라 투자자에 대해서도 설문을 했고요. 추구하는 목표, ESG 평가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투자를 위한 것이냐 또는 기업을 위한 것이냐, 이러한 목표들과 평가 방법론, 그리고 ESG 데이터의 품질 보증 프로세스의 투명성 강화 필요하고, 그리고 적시성,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이 필요한데 낮은 일관성과 이해상충이 우려된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바로는 평가 방법을 공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목적 및 한계에 대해서 ESG 평가 기관이 스스로 스테이트먼트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ESG 평가 기관에 대한 산업 표준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ESG 평가 기관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해 상충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평가 대상 회사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이게 저번 달 7월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iOS CO에서는 규제 당국, 그리고 ESG 평가 기관, 그리고 평가 등급 및 데이터 사용자, 그리고 평가 기관과 평가 대상 회사 전반에 대해서 각각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연구했던 연구와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서는 규제 당국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ESG 평가 기관의 평가 등급, 그리고 데이터 상품 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평가 기관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을 위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제고해달라, 그리고 이해상충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달라 등등의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오히려 투자자에 대해서 그 평가 기관에 대해서 실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권고 사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ESG 관련해서 그 평가 기관의 해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시한 기관은 MSCI, 서스테널리틱스, ISS, 그리고 흔히 저희가 DJSI라고 알고 있는 S&P 글로벌, 그리고 CDP 5개의 기관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이 5개의 기관을 제시한 것은 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응하는 해외 평가 기관이 이 5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MSCI와 ISS 그리고 CDP 이 세 회사를 좀 많이 쓴다라고 설문이 된 바가 있고요. S&P도 많이 쓰고 있지만 좀 커버리지가 적은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S&P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MSCI나 서스테널리틱 ISS는 모든 상장회사를 평가하고 그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는 커버리지가 약간 적을 수가 있습니다. CDP는 비영리 기관인데요. 그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관입니다. 그 환경 개선 촉구의 방안으로 각 도시와 기업에 대해서 공시할 것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공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후 변화, 물 삼림에 관해서 관련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그 ESG 이슈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슈 자체는 동일하고요. MSCI나 서스텔렉스, ISS 이런 그 해외 기관들이 이슈를 알려주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업종별로 적용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다르게 알려지는 것만 있고 그 각각의 이슈에 대한 공개 정도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주요 이슈들만 적시를 해보았습니다. 그 해외 ESG 평가 기관은 전문적인 평가 기관, 좀 소규모 평가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20년간 그 인수합병이 좀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이 PPT나 발표문에서도 제시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좀 제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남아 있는 것들은 기존의 금융기관들입니다. 기존의 금융 정보를 제시하는 기관들. 사실 보면 MSCI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대부분 ESG나 뭐 이런 관련 지속 가능성 사업에 종사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금융 정보를 제공했던 기관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기존에 이제 작은 전문성 있는 기관들을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인수하고 합병하면서 점점 글로벌로 큰 기관들 몇 개와 그리고 전문성 있는 작은 몇 개의 기관들, 그렇게 시장이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많은 회사들이 다 이 5개 회사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분야가 서스테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닝스타의 자회사인데 그 나머지 금융 사업들은 다 모닝스타에서 하고 있고 ESG 솔루션만 이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MSCI나 S&P는 굉장히 많은 금융 정보들을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ISS는 원래 그 의결권 분석 기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거버넌스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ESG 관련 서비스에 보면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작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그 회사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CDP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환경 평가에 관련된 것들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평가 방법론은 그 S&P나 CDP는 설문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설문지를 돌리지 않는 나머지 3개의 경우에는 그 회사 측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 공개 여부를 보시면 대부분 많이 공개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꽤 공개를 S&P랑 S&P는 공개를 하고 있고 비영리 법인인 CDP는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평가 기관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ESG 이슈 정의가 거의 대부분 유사합니다. 뭐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는 이제 저희가 좀 더 사정을 알다 보니까 사실 ESG 이슈가 대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도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대부분 ESG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평가 방법론에 보면 특이한 점이 우리나라 평가 기관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경제연구소는 국민연금에게 지금 그 ESG 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자체가 공개 정보만 이용하자고 하다 보니까
공개 정보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KCGS랑 서스틴베스트는 그 공개 정보를 이용하되 회사 측으로부터 보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서스틴베스트 외에는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해외와 비교해 보자면 해외와 비교해서 국내 ESG 평가 기관은 좀 시장 구조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고 아직 시장이 그렇게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 모델도 대부분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수익 구조가 아까 말씀을 잠깐 빼먹고 드렸는데 대부분 ESG 평가 기관은 투자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 기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주로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적 성과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다수 있고요. 평가 결과의 일관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평가 기관은 대부분 평가 결과가 유사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컬렉팅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한 70%는 유사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점들을 보고 좀 더 어떤 문제가 있나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알려진 평가 기관은 사실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KCGS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KCGS는 비영리이고 사원 기관이 거래소다 보니까 인수 및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부금으로 한 95%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가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 사업자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을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익으로 충당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신생 평가 기관의 신규 시장 진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나 경제신문 등에서도 투자자에게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다른 회사들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ESG 관련 용어의 사용이 명확하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은 ESG 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상충의 우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크게 소유주 구조로 인한 이해상충, 그리고 전현직 임원과의 이해상충, 그리고 각종 위원회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유 구조로 인한 이해상충의 경우에는 대신경제연구소는 모회사인 대신증권이 평가 대상 회사입니다. 그리고 서스틴베스트와 KCGS는 각각 전 현직 임원이 평가 대상 회사의 사회이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도 역시 평가 대상 회사의 임원들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역시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 지표를 만드는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최근에 쿠팡에서 서스틴베스트의 보고서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한 사례가 있고요. 평가 방법론이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을 어떻게 개선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일 외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평가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필요한 면이 평가 기관을 정의하고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규제가 법적으로 성장을 못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전문 인력 그리고 물적 설비 그리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는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평가 방법 역시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 갖출 필요가 있는데요. ESG 평가 기관 역시 평가 대상 회사처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 신뢰성, 데이터 정확성을 더욱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재 박사님의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 ESG 평가 기관의 문제점을 시장 구조에 따른 문제, 수익 구조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 데이터 정확성의 문제 세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고요. 국내 ESG 평가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서 시장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그리고 내부 컴플라이언스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장윤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